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사실 제 얘기거든요. 사실 제 얘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완전 저도 K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환자분이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2일 목요일 어피티 온 에어. 목요일인 오늘은 전문가 초대석을 진행하는 날이죠. 여러분 안 아픈 게 진짜 재테크 너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안 아픈 게 없는 게 직장인이라는 사실이고요. 지금 이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어디론가 출근 중인 K 직장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책 우리 아프지는 말고 출근합시다의 공저자 이응현 내과 전문의를 모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신장내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응현입니다. 현재 임상진료 조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이제 세부 전문의로 이제 신장내과를 전문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일찍이라서 네. 우리 선생님도 이게 방송 일찍 시작하냐고. 사실 전 방송이 처음인데 네.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몇 년도에 집필을 하셨었죠?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시작을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2019년에 제가 이제 군의관으로 재직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많은 분야의 이제 전문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는 지식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그 유튜브 말고 팟캐스트라고 오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하면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출판사에서 책을 써볼 생각이 있냐고 해서 집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19년도에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은 굉장히 시적인 책이 있고 또 어떤 책은 에버그린하게 계속 스테디셀러가 되는 책이 있는데 네. 제 생각에 우리 아프지는 말고 출근합시다는 스테디셀러가 돼야 돼요. 그러곤 싶은데 네. 이제 벌써 책을 쓴 지가 5년이 돼가지고 저도 사실 가물가물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쵸. 연락을 주셔가지고 책을 한번 다시 정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책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여러 분야의 전문의분들이 집필을 해주셔가지고 책 뒤쪽에 보면은 직장인 고질병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라면 우리 K 직장인들이 이거 다 체크하게 생겼다 싶었던 게 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마우스를 쓸 때 손목이 아프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사실 제 얘기거든요. 사실 제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완전 저도 어떻게 보면 K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병원에서 월급 받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네. 그리고 빡빡한 일과 중에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도 궁금해하세요. 사실 군의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군의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군의관은 사실 좀 시간이 많이 남는 아. 그때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 논문 쓸 시간도 사실 없어서 책을 다시 쓰라고 하면은 지금은 못 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쓰라고 연락이 오면 지금 무슨 소리냐.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일단 이 책의 목차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직장인의 하루 일과가 기준으로 돼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뭐 회사에서 그리고 회식 뭐 저녁에 회식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이런 하루 일과를 시간표를 바탕으로 잡혀 있던 게 되게 재밌었는데 한번 요거 따라서 저희가 네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챕터 1. 눈 뜨자마자 피곤한 직장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직장인의 고질적인 최대 적은 피곤함이죠. 월요병도 이제 이런 피로 때문에. 사실 월요병, 화요병, 수요병이 증상이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거죠. 다 병이 있어요. 네. 근데 금요병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네요. 금요병은 없죠.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 무기력과 피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까 하면서 예전에 분명히 어릴 때는 아침에 상쾌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거든요. 이때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월요병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제 고민인데요. 사실 월요병을 극복하려면 일요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에 글이 있잖아요. 최악이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일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월요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이 되었죠. 그렇게 이제 네. 일주일 내내 일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몸이 너무 힘들고 피로하게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상쾌한 아침을 막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 I냐 E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액티비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이제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몸을 움직이든지 몸을 움직이지 않든지 이제 정신적으로 쉬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쉬는 네, 것. 저희가 이제 쉴 때도 보면은 SNS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끊임없이 뇌를 계속 혹사시키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가끔은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몸을 쓸 때도 그 최대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을 해서 잘 쉬다 보면은 다음날 굉장히 푹 자고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제 침대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 쇼츠 막 내려서 보는 건 되게 안 좋은 휴식이겠네요. 네, 그거는 이미 안 좋다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데 한두 시간이라도 잠깐 머리를 멈추는 게 중요하다. 네, 명상을 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은 힘들겠지만 30분 정도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에 집중을 하고 하다 보면은 뇌가 좀 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I 성향과 E 성향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은 혹시 어떤 저는 극아이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거는 사실 좀 그렇게 막 피하고 네. 이제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최대한 그 뇌를 쉬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멍 때리기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자주 합니다. 네. 정말 그냥 바깥에 멍 때리면서 쉬시는 거예요? 그 이제 유튜브 보면은 어느 이제 풍경 같은 거 틀어놓고 노래 이제 틀어놓는 그런 채널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그걸 하염없이 보고 있는 거죠. 약간 모닥불 피는 걸 보듯이 네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 되게 많아요. 넷플릭스에도 있더라고요. 불멍 영상이.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잘 때는 사실 수면 ASMR이나 명상 ASMR 치면은 그 세계가 되게 무궁무진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나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네네. 명상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일어났잖아요. 아침 식사. 아침을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나요? 이제 이런 걸 놓고 굉장히 의견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를 어떻게 거르냐. 무조건 먹어야 된다. 사람 밥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유난히 괄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요즘은 간헐적 단식, 16시간 공복에 이런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일부러 거르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을 저도 안 먹는 편인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사실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아침을 먹는 분들은 계속 아침을 먹는 것이 좋고 아침을 먹지 않고 일과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안 먹고 그런 생활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아침을 이제 먹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침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 써야 될 일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은 충분한 열량 섭취를 해야 오전 일과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건강한 식단, 곡류,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적인 게 중요하다. 네, 저희 몸이 생각보다 제 생활 패턴을 잘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점심이 되면은 배가 미리 고프잖아요. 그것도 이제 몸에서 그런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 식사를 계속 꾸준히 하셨던 분이면 그때 그 식사를 하는 게 이제 몸이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영양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분들은 계속 드시고 나는 아침 안 먹어도 생활을 불편한데 별로 이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스킵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뭐 16시간, 뭐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뭐 식사를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규칙적인 생활이 바탕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도 규칙적으로 잘 식사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규칙이다. 그리고 또 멍 때리기, 명상 관련해서도 채팅으로 오늘 시청자분들이 되게 활발하게 말씀 나눠주시고 나는 이렇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말씀 나누시는데 파도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명상이 하도 좋다고 해서 해보고는 있는데 전혀 뭐가 좋아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좋은 게 맞나요? 근데 저도 명상을 해보라고 해서 하면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명상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좋은 게 맞는지요. 명상은 사실
중요한 게 이제 뇌를 쉬어주는 단계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잡생각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 뇌 회전도 그만큼 빠르고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사실 명상을 하시기 힘든 분들은 몸과 연결을 지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끔 헬스를 하게 되는데요. 네. 헬스를 할 때는 제가 헬스를 하는 것 자체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뇌를 좀 쉬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 이제 그 순간만 집중하고 뇌를 쉬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게 힘드시면 몸의 운동과 이제 섞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운동할 때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그냥 저도 네. 이제 뭐 무게 들 때 그냥 잡생각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방식으로 네. 우리가 잡생각을 없애볼 수 있다. 소연님도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공복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아침에 포도당 괜찮을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먹는 양이 문제거든요. 네, 저희도 뭐 사탕을 한 번에 10개씩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문제가 스파이크가 내 몸이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인데, 내가 항상 같은 시간에 이제 같은 정도의 당을 먹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 대비를 한 상태에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이 문제다. 사실 커뮤니티나 유튜브 중심으로 막 당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올라오면서 많이 바이럴이 되면서 조금 과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없지 않아 있으실 네네. 것 같아요. 당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섭취를 꼭 필요합니다. 네. 그쵸, 그쵸. 네. 경제도 저희 주식도 보면은 한 곳에 몰빵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그쵸, 그쵸. 맞아요.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커피를 마셔야 정신을 차리죠. 라는 그 제목의 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커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는데, 정신을 차리죠. 이거 마셔야. 아침 식사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답이 막 갈리는 주제예요.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지 하면서 디카페인으로 막 노선을 바꾸기도 하고요. 요즘 제 주변에 너무 많아졌어요. 뭐 제가 뭐 이게 뭐라 할 건 아닌데 그냥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커피가 없으면 집중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저 커피를 물처럼 마시기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커피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뭐 커피에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이런 성분은 뭐 항암 성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이제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 그 커피 안에 들어있는 각성제 성분인 카페인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카페인은 적절한 각성 효과도 주고 몸에 심박수를 올려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근데 과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이제 몸의 혈압도 높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커피를 이제 꾸준히 드시던 분들은 커피를 갑자기 끊게 되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것을 카페인 위드드로울 신드롬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네. 무기력에 빠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커피를 이제 갑자기 끊기보다는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고, 저는 커피 애호가로서 한두 잔 아하. 마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도 사실 안에 카페인이 들어서 각성 상태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차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차의 맛하고 또 커피 맛이 다르잖아요. 예, 차보다 커피가 들어있는 카페인 혹시 세고, 아. 또 커피에 약간 쓴맛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드실 거면 그냥 커피 드시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방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어용. 그리고 나는 오늘도 화장실로 출근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부터 변비까지 장이 불편하면은 일단 일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막 괴로울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오늘도 회사 화장실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변비는 너무 이게 스펙트럼이 달라서 네. 사실 조금 여기가. 말씀하시기 조금 그런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사실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음식 중에 맵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먹으면 생기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면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 화장실에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가능한 뭐 불가능하겠지만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 자극적인 음식 물론 땡기겠지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변비는 이제 이 변비가 좀 기질성이냐 아니면은 내가 뭐 음식에 먹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렇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다른데 가능한 그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충분한 양을 채소나 이런 것들도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해서 이제 변이 이제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장 활동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섬유질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 저희가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드시고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약제를 좀 복용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어디 나가는 게 진짜 스트레스도 클 거예요. 근데 혹시 저는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계속 밤새 막 속보 쏟아지고 되게 막 어지러운 네네.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스트레스도 뭐 약간 대장이 안 좋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외부의 어떤 이슈들? 당연하죠. 스트레스 예전에 시험 시간 이럴 때 배 아프시지 않았나요? 네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다 스트레스가 되면은 그게 이제 장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정말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네, 진짜 아파요. 예, 맞아요. 진짜 예. 아파요.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아픈데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찾다가 나온 병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으로 옵니다. 점심 먹고 나서 계속 속이 쓰려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 또 직장가에 보면은 직장인들 많이 계신 거리에 가보면은 막 뚝배기, 뚝불, 돈가스, 제육볶음 이런 맵고 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이걸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슬프게도 일단 체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아. 속 쓰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음식을 한 번에 이제 과하게 먹는 습관을 좀 피하셔야 되고요.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튀김, 조미료 같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거의 먹을 게 없죠. 그쵸.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이어트 그리고 과한 식습관 한 번에 많이 먹는 그리고 술, 담배, 커피 등의 위 자극한 음식들은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팁인데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시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위가 약간 네네. 방향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방향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시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선생님은 혹시 그런 음식 가리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매운 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네. 꼭 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합니다. 네. 맵고 짠 것 중에서 매운 건 그래도 좀 멀리 하시는 네, 편이고. 짠 건 좋아합니다. 짠 건 네, 좋아하시고. 스팸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죠, 스팸 구워 먹고 흰밥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 사실 병원에 찾아오신 내원하신 분들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진짜로 100%안 먹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줄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줄이는 걸 원합니다. 그쵸. 100%안 먹기는 사실 힘들고요. 그러기도 사실 바라지도 않고 네, 한 반 정도로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궁금했던 거는 선생님도 다 지키는 걸까? 약간 요런. 저도 잘 못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말씀 듣고 싶었잖아요. 또 요런 얘기도 물어보셨어요. 엘리님이 저 식단 관리 열심히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어요. 원인이 뭘까요?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이제 환자분이라고 엘리님 몸 자체가 이제 좀 그런 콜레스테롤을 잘 만드는 그런 성향의 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탄수화물 많이 좀 잘 드시는 분들이 LDL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요. 원인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저희 요즘 약이 너무 잘 나와서 뭐 굳이 너무 식단 관리를 빡빡하게 하시기보다는 적당히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필요할 때 약물 도움을 잘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 먹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어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좀 타고난 그게 있을 수도 있다. 네. 스리생 보셨나요 혹시? 네네네. 거기 보면 좋은 말이 나오는데 네. 때로는 좋은 사람한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을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뭐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병이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물려받은 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따뜻한 말씀이어가지고 저 약간 이 책 제목 봤을 때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전 사실 T입니다. 아, F가 정말요? 아니고. 네. 사실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완전 F셨는데 방금. 네. 네, 그리고 수진 에버님이 밸런스 게임 하나를 제시하셨어요. 먹고 스트레스 풀기 vs 안 먹고 스트레스 받기. 이 먹고라는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많이 먹는 걸 의미하겠죠. 엽떡. 저는 안 먹고 차라리 몸으로 움직이기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저는 먹고 스트레스 풀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과 다이어트 체중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건강 관리랑 체중 관리는 사실 솔직히 좀 다른 분야고요. 일단 체중 관리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먹는 게 거의 8, 90%고요. 운동은 거의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는 양을 사실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한 번에 평소 먹는 거에 한 반만 먹겠다 이러면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제가 또 썼던 방법인데 평상시에 먹던 양의 한 80%를 처음 한 2주에서 한 달간을 계속 유지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먹는 양이 80%가 줄었죠.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2주는 거기에 또 한 80%를 줄여요. 그러면은 몸이 좀 적응하는 시간이 가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약간 배고픈 상태가 몸에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80% 하면은 60% 정도로 네네.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 상태로만 계속 유지하면은 체중은 이제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운동을 하면 좋은데 사실 직장인 분들은 운동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냥 생각날 때 가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운동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약이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이어트 약에 이제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머리 쪽 신경정신계를 건드리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식사량을 줄이게 하는 위고비라고 아시나요? 그렇죠. 네. 요즘 뭐 그거는 위고비. 당뇨약으로 개발되는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식욕을 떨어뜨려서 식사를 좀 줄이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몸을 흡수를 안 되게 하는 그런 약들도 있고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쪽 신경정신계를 건드리는 그런 정신계통 약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피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 약 중에 이제 위고비 정도는 위고비나 뭐 흡수 안 되게 하는 다이어트 약은 저는 만약에 좀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이들 지금 혹시 어떤 자세로 우리 영상 보고 계세요? 지금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 한번 어깨 얘기 한번 펴주세요. 왜냐? 우리 이제 거북목 얘기할 거거든요. 많이들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 말은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거 빨리 메일 보내는 게 중요하지 막 내 바른 자세 생각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통증으로 앉은 자세에서 뭐 굉장히 고생하시는 직장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이건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책 쓴 형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제 보통 거북목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그 스마트폰 보는 거랑 모니터 볼 때 약간 숙여서 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모니터는 설치를 하실 때 가능하면 그 스탠드 말고 이게 벽에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스탠드 아머를 설치해 주셔서 이제 눈보다 살짝 모니터가 위로 가게 해주시는 게 거북목 예방에 좋고요. 그다음에 보통 스마트폰을 볼 때 저희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쉬는 타이밍에 목을 뒤로 이렇게 위로 쭉 뻗는 하늘로 이제 목을 쭉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목도 이렇게 가끔 풀어주시고 승모근 이쪽도 이제 좀 만져주셔가지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하는 게 되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급적 이제 눈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스마트폰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그 애플 이모지 중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고 약간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바른 자세였네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회식했어요 오늘도 라는 파트가 또 있어요. 이제 술 피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좀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이제 회식 문화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럴 때 우리 간을 지키려면 회식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을 안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도 술을 잘 못 먹는데 억지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술 마시는 간격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뭐 5분에 한 잔 먹을 거였으면 뭐 10분에 한 잔 이렇게 드시고 마실 때 꺾어 드시고 가능하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 또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당이 좀 필요하거든요. 당류 같은 거 섭취 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술을 마시는 날짜의 간격인데요. 한번 술을 마시면 한 2, 3일 정도는 좀 간을 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그 간 해독 능력도 다르고 각 사람마다 이제 평생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사실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갖다 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네, 땡겨 쓰는 사람도 있고, 아. 네, 어떤 사람은 보면은 나는 매일 술을 마셨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어떤 네. 사람은 뭐 나는 일주일에 한 3번 먹었는데 갑자기 뭐 간염이 생겼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어떤 캐패시티의 그러네요.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술을 잘 못 받는다 싶으시면은 술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나는 술을 좀 잘 먹고 우리 집안 술 잘 먹었다 하면은 뭐 남들보다는 좀 먹되 그래도 간 건강을 위해서는 맞아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몸적으로 보면은 알코올은 어떻게 보면 독성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적으로 보면은 무익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익하다. 신체만 네.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또 밸런스 게임이 또 하나 제시가 됐습니다. 자, VS로 많은 양의 음주 vs 잦은 음주.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미 나왔어요. 확인된 내용이고요. 잦은 음주가 더 나쁩니다. 꾸준히 먹는 게 간이 이제 쉬어줄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쨌든 간도 재생할 시간이 필요하고 독성 성분을 제거해야 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잦은 음주가 더 안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숙취해소제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먹으면은 도움이 되니 잘 모르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전문 의약품으로 나왔겠죠. 근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건강보조식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34세, 회사 다니면 해야 되는 기본 검진만 받았는데 내시경 같은 건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픈 곳이 없으면 나이 먹고 해도 되나요? 내시경은 이제 위랑 대장이 좀 다른데요. 네. 위내시경은 40대부터 받는 거를 이제 국가검진에서 하고 있고 네. 대장은 50세부터 하는 것을 이제 국가검진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국가검진은 진짜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구를 해봤는데 40대부터 자주 발생하더라, 50대부터 대장암이 자주 발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로 정한 거고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면 저는 내시경은 주기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4세시면은 대장은 한 40세부터 받으시고 위내시경은 30대부터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30대 초반에 웬만한 진짜 돈 꽤나 드는 검사 한 번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검사 중에 뭐 네. 보면은 진짜 뭐 암 표지자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히 뭐 CT나 위대장 내시경 추가하는 것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네. 너무 다 신경 쓰기보다는 네. 그래도 네.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건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량. 근데 최소한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최소한 진짜 이걸 이제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은 운동을 안 해도 이제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적당량의 유산소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요.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운동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매일 하는 거는 몸이 이제 쉬어줄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실 거면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회 정도면 우리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2회 정도만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병원은 갈 여유조차도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다시 책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챕터 제목 병원에 갈 여유조차 없는 당신에게 이 제목이 좀 뜨끔하면서도 약간 위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아프거나 어느 날 갑자기 막 코피가 막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한다거나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있기 전까지는 다들 내 건강만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또 잘 챙겨주시는데 내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들에게 건강관리 관련된 당부 한 말씀 하신다면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어쨌든 시간을 돈으로 이제 치환해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고 자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건강이라는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조금 묻힌 게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돈보다는 건강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데요. 사실 돈은 나중이라도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이제 좀 잃어버리면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테크할 때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돈 자체가 100억이 생기면 뭐 할 거냐. 이거 사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돈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그때 건강이 뒷받쳐져 있지 않으면은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어쨌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이기 때문에 또 나의 건강도 꼭 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올리셔가지고 우리 막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삶에 너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는 요즘인데 건강도 많이 올려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 나눠주신 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아유, 네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건강 잘 챙기셔서 이제 2025년도가 다가오는데 2025년, 6년, 7년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건강!